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북민전TV의 최정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 DMZ의 깜짝 방문하나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기회로 비무장지대 DMZ 방문 의사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2년 전이죠. 2017년 11월 8일 당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헬기가 착륙하지 못해서 취소되었죠. 그때 아쉬움이 남았는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문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DMZ 방문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JSA,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 유엔군이 지키고 있는 그 JSA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시사해 극적인 대형 이벤트가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서로 저울에 달아놓으면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포함해 매우 중요한 회담을 몇 차례 마친 뒤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갈 것이다. 한국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나는 남과 북의 국경지대인 DMZ에서 그를 만나 그와 악수하며 인사라도 나누면 좋겠다고 적었어요.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자신의 트위터를 봤는가 이렇게 물어봤고, 또 봤다고 답변하는 문재인에게 함께 노력하자, 함께 노력하자 이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 깜짝 발표도 트럼프는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 일어나서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김정은과 만남을 타진, 그러니까 떠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물론 즉흥적이고 불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나 북한도 이에 반응을 보여왔다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트럼프가 자기를 얼마나 담력 있는 지도자인지 떠본다는데 김정은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실무 협상을 도맡아 오던 북한 외무성 일부상 최선희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선희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주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공식적인 제기, 한마디로 절차를 통한 문서나 서신을 받지 못했다고 일단 자존심을 세운 뒤 뭐라고 했느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조미 순회 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순회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관계를 더욱 기피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을 것인가? 한마디로 JSA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오느냐? 이건데 저는 무조건 온다는데 한 표 걸겠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기 전날인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 북민전TV에서 이미 전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과 회담을 가지겠지만 그와는 아니다. 김정은과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깔려있었다 그겁니다. 그게 무슨 복병이냐? 트럼프는 이미 이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김정은과 회담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와 다른 형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이는 격을 갖춘 정상회담이 아닌 다른 형식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그게 이번 DMZ 방문 때다 그겁니다. 워낙 깜짝 이벤트, 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걸러내지 않은 발언 등으로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어쩌면 남북 접경 지역에서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 제안이 북한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돌발 제안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전한 것일 뿐이지만 김정은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는 이미 트럼프도 김정은도 이 만남을 예견하기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네? 철저히 숨겨진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북한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도 비무장지대 DMZ에서 김정은을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제안에 이례적으로 5시간 만에 입장을 밝혔어요. 5시간 만에. 그것도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 트위터로 남긴 말을 5시간 만에 북한이 입장을 발표했다 그겁니다. 두 정상이 만나려면 경호, 의전을 비롯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은 이미 지난해 4월 특별한 준비 절차도 없이 판문점에 남북 정상 2차 회담을 가졌어요. 우리 국민도 전혀 몰랐잖아요. 북한 쪽에서 20시간 전에 갑자기 한국에 통보했고 그래서 의전팀도 모른 채 여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고 김정은과 만난 다음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 경호 문제만은 24시간 항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의전, 경호는 24시간 다 준비되어 있고 의전도 얼마든지 지금 준비를 해도 늦지 않았다. 북한도 이걸 알고 있어요. 북민전 TV를 통해서 전했지만 지금 바쁜 건 김정은이 쪽이다 그거예요. 미국을 맹비난해온 것도 나를 빨리 만나달라. 내가 너희들을 계속 비난하는 게 안 보여? 한마디로 어린아이 생떼 쓰듯 떼를 쓴 거다 그겁니다. 또 최선희 외무성 1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 입장을 밝히거나 만날 수도 있다는 미련을 남길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전했습니다만 최선희는 분단위 선에서 조미,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이란 얘기입니다. 조미 순회 상봉이 성사된다면 친분 관계도 더 깊어지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했는데 이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갑자기 성명이 발표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운전자라고 자처하던 문재인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자신이 북한과 미국에게 열심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깜짝 상봉하게 되면 나는 뭘 하지? 문재인과 청와대는 고민에 빠진 거죠. 청와대는 주인이 입장을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발표했다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의 만남 가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모른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어요. 왜? 자기네가 봤을 때는 만날 확률이 높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저 또라이 같은 김정은과 저 가능하기 어려운 트럼프 당연히 만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에서
방청객으로 전도된 기분이니까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가 주체가 아니니 만날지는 잘 모르겠다. 심술이 발동한 거죠.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긴 만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문제 논의를 진지하게 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오늘 오후 방한합니다. 일본에서 떠나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청와대에서 만찬을 해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 경제인들도 만남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 오후가 시간이 난다, 그겁니다. 오후에 되어서야만이 JSA 방문을 하는데 김정은과 얼마나 진지하게 회담하겠어요.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과 만나는 시간까지 다 짜놓고 있었다, 그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김 위원장이 나온다면 우리는 2분간 만날 것이다. 20분도 아니고 2분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김 위원장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게 뭐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선전을 위한 승리가 될 것이다 고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느냐, 이걸 김정은이나 트럼프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그겁니다. 그냥 북미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는 장면만 연출해도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 즉 내년 재선을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또 북한 주민들이나 국제사회에 자신이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하는 김정은에게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 자,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DMZ는 방문해도 JSA 군사 분계선까지 간 대통령은 없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7월,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3월 판문점 인근 체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레 초소, 오피입니다. 여기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개성공단이 바로 지척에서 바라보일 정도로 군사 분계선과 불과 25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북한과 경계선까지 가서 북한 군인들도 보이는, 군인들이 서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그곳에서 김정은을 불러내서 만난다? 이건 완전 전세계 빅뉴스죠. 그 짧은 시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어렵고, 또 김정은이 아직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결심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것만은 한마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딱 한마디. 김정은씨, 분단이 장벽인 저 철조망을 다 걷어내시오. 이 말 한마디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도 1987년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했을 때 고르바초브에게 고르바초브씨 이 벽을 허무시오 라는 명연설을 했고, 케네디 전 대통령은 냉전시대인 1963년 서베를린을 방문해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는 명연설을 했어요. 이 두 미국의 대통령들의 명연설이 결국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그리고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고 구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었다, 그겁니다. 이 대통령들이, 전직 미국의 대통령들이 발언 한마디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역사에 남을 명연설, 네? 김 위원장, 자네 철조망 허물고 그 너머에 억류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 남북 용어 해설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 북한의 금융상식 용어 해설에 대해 같은 뜻 다른 말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융기관에는 있으나 북한 금융기관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해도 같은 뜻의 용어는 있지만 전혀 없는 것도 있다, 그겁니다. 그럼 뭘까요? 자, 북한에는 먼저 우대종합통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대종합통장. 우리 은행들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대상자들에게 각각 합당한 예금 통장을 가입시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통장을 우대종합통장이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이런 통장이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통장을 말하는데, 북한은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주의라는 표방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분양이나 임대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 통장이 없다, 그겁니다. 다음으로 일반 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융기관이 여유자금 등을 보관, 관리, 운용해 주는 것을 보고 예금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이를 저금이라고 한다, 그겁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신용이 없어 북한 주민들은 자금을 맡기거나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에는 은행도 있고 이런 용어도 존재한다, 그겁니다. 세 번째로, 예금주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납입하면 은행이 예금 만기 이래 납입된 저축 금액에 약정한 이자를 더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적립식 예금의 대표적인 상품을 정기적금이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정액저금이라고 부른다, 그겁니다. 북한도 은행에 매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해당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금하며 기한이 되고 저금 목표액에 도달하면 찾는 시스템은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돈값에 얼마를 덧붙이거나 깎아주는 돈으로 물건을 서로 사고 팔거나 바꿀 때 물건이 값을 따져서 값이 적은 쪽에서 물건 외에 더 주는 돈, 또는 값이 많은 쪽에서 물건보다 덜 주는 돈을 우리 한국에서는 할증료, 한마디로 웃돈, 추가금이라고도 부르는데, 할증료 이렇게 부르고 또 할인료라고도 부릅니다. 할인. 그런데 북한은 첨가금, 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금, 이는 던다는 거예요. 순수 조선식 발음을 사용한다, 그겁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